자, 오늘 주제는 허리 통증을 어떻게 잡냐? 지금 현 시점입니다. 보통 그러면 허리가 왜 아파지냐?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머리에서부터 신경이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이 척추 뼈 사이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 근육에다가 신호를 전달해야 돼요. 근육에 신호를 전달을 해야 근육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근육 표면에서 어떤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느낀 거를 신경을 통해서 전달해야 우리 머릿속에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신경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평생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못 바꿔.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래 쓰려면 마찰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고, 그리고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이에 이 노란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없으면은 공간이 확보가 되지를 않고, 첫 번째. 그리고 뼈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소리 이렇게 내면은 여기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뼈들은 부딪히면은 지들끼리 조금씩 싸우면서 약간씩 자르려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완충제로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근데 디스크가 어떤 형태냐면 약간 물풍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풍선 이렇게 빵 하면 탁 터지잖아요. 근데 고무가 생각보다 좀 질기죠. 그 고무 역할을 하는 걸 이렇게 테두리,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안에 있는 걸 수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물풍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풍선이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팍 짜부러지면서 터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면 아프겠지. 뭐 당연히. 왜 아프냐? 신경이 시작되는 지점이 눌려버렸으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다 아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허리가 아프다, 뭐 누구는 엉덩이가 아프다, 누구는 발끝에가 아프다. 제가 했던 분 중에 제일 특이하신 분은 이 새끼발가락만 아프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디스크가 있고, 또 어르신들, 뭐 연세가 좀 있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협착증이죠. 협착증도 사실 디스크를 동반을 합니다. 동반을 하는데, 이 여기가 이제 관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만나는 지점 있죠.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만나 있는 거예요. 만나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제가 뼈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꺼워진다 그랬죠. 뼈들이 부딪혀서 두꺼워져. 관절이 두꺼워지고, 쪽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원래 여기 인대가 있거든요. 인대도 두꺼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디스크가 튀어나와요. 이 관절이 두꺼워져요. 인대도 두꺼워져요. 그러면 여기 이 노란색 척추에서부터 쭉 내려온 이 척수가 눌리게 되겠죠. 그럼 척추에 있는 관이라고 해서 여기를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후관절증도 있을 수가 있고 좌골신경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예로 들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거는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서 터졌거나, 아니면 이 디스크가 터지는 것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좀 두터워져서 협착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협착이나 디스크나 어쨌든 간에 눌린 거예요. 차가 뭐 날 치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눌린 거예요, 결국은. 그럼 압력을 줄여주면 돼. 대부분의 치료는 압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뭐 도수 치료가 됐든, 뭐 스트레칭이 됐든, 운동이 됐든, 뭐 수술도 결국은 디스크가 눌리던 거를 제거하는 거니까 얘가 이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압력을 줄여주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보통은 치료사들이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제 처음에 저도 일을 시작할 때는 진짜 이 근처를 그냥 막 풀었어. 막 엉덩이 막 풀고 막 다리 아프다니까 다리도 막 시원하게 해드리고, 막 허리 주변에 척추 이렇게 막 풀어버리고 했어요. 근데 안 낫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신전 운동이죠. 신전 운동은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 운동입니다. 맥켄지 운동이고 엄청 오래된 운동들이에요. 100년어리 나왔네.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히면 디스크가 뒤로 이동을 하고, 몸을 뒤로 젖히면 디스크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 뒤로 빠졌던 디스크가 앞으로 가면서 나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맥켄지 운동 하실 때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일단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떠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는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켄지 운동은 항상 단계가 있거든요. 이걸 갑자기 말씀드리게 되는데, 자, 요런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 할 때는 요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여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서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점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맥켄지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맥켄지 운동은 너무 좋은 운동이고,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좀 지키면서 하셔야 됩니다. 엎드리기, 그 다음에 프로노 넬브라고 해서 엎드려가지고 팔꿈치만 대기,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몸을 이렇게 젖혀버리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허리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팔 힘으로 들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힘을 주면 안 된다. 그럼 왜 힘을 주면 안 되냐?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허리 S자 곡선 이렇게 해서 S자 곡선 이루어야지, 잘 됐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원래 우리 허리는 전체적으로 각도를 좀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상 각도라는 거는 굉장히 좀 러프하게 잡아야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잡긴 하지만 몇 도가 정상이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2, 30도가 될 수도 있고 40도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얼마나 잘 나눠 갔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과전만이 되어 있는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전 운동을 하라며, 신전 운동 하는데 과전만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과전만이 이렇게 심하게 허리가 휘었잖아요. 허리가 휘면 당연한 건데 뼈들끼리 굉장히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많이 퇴행될 확률이 첫 번째로 높아지겠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눌리면서 디스크를 또 같이 압박을 시켜요. 또 우리는 이렇게 허리를 움직이면은 다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자, 여기 허리는 요렇게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 2, 3, 4, 5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숙이고 펴는 건데 1, 2, 3, 4, 5 얘네들이 다 움직이는 범위가 이렇게 달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여기 우리가 4번, 5번 디스크, 5번, 1번 디스크 보통 이렇게 많이 터지고 뭐 안 좋아진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부분으로 내려오면은 훨씬 더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원래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더 잘 움직이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잘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좀 잘 일으켜집니다. 자, 거기다가 결국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되고,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디스크를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이렇게 뼈, 디스크, 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뼈랑 디스크랑 뭔가 붙여주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엔드 플레이트. 자, 디스크가 있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본드처럼 받쳐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얘를 약간 도자기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 있고 이 접착을 해주는 이 도자기 같은 거 있고 그 위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디스크를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균열이 갑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 가지고 팔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근육도 손상이 가고 뼈도 손상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육은 되게 빨리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뼈는 낫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인대까지 나갔어. 인대는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결국은 순환 문제인데, 뼈들은 근육처럼 피가 원활하게 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복이 잘 안 됩니다. 이쪽은 어떻겠어요? 혈관이 안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늦어지니까 이쪽은 그냥 한번 다치면 다시는 안 낫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뼈 있고 종판 있고 디스크 있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는데 종판이 뚫어져 버렸어. 그러면 한 번이라도 허리가 아팠던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불안정해지고 남들보다 좀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게 잘 움직여져요. 잘 움직여지면 어떡하냐? 과하게 움직이게 되지. 잘 움직이게 되니까 디스크가 있는 4번, 5번, 5번, 1번 이런 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공간 사이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간 좁은 거 당연히 문제죠. 허리 공간 좁아지면 당연히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훅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4번, 5번, 5번, 1번에서 각도가 확 커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왜? 이쪽 부분에 종판이 나가 있고, 안 그래도 잘 움직여지는데 이쪽 부분에 종판이 나가 있고 이쪽 부분에 종판이 나가 있어. 그러니까 불안정한 데다가 허리에 힘을 이빠이 주는 거예요. 왜냐? 나 아프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근육에 힘을 이빠이 주는 거예요. 우리 손끝에 이렇게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주고 있죠. 똑같아요. 얘네가 아프니까 허리에 힘을 이빠이 준다. 이빠이 주니까 더 많이 꺾이게 되고, 더 많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움직여지고 이 척추 기립근의 힘이 압박력으로 작용을 하죠. 압박력으로 작용을 하면 척추를 누르게 되고, 누르면 아파진다. 자, 누르면 디스크가 새 나와서, 디스크 물풍선 같은 디스크에서 물이 조금씩 새 나와서 신경에 달라붙게 되고, 그럼 우리는 아프게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디스크가 막 이제 갑자기 터지신 분들 있잖아요. 막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네이버 웹툰 중에 요새 별일 아니겠지인가? 그 디스크 환자분이 작가님이신 웹툰이 있어요. 그거 진짜 추천합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많이 된다고. 갑자기 디스크가 확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터지는 경우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아프고 막 정말 119 실려서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환자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갑자기 아파,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안 아프다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심할 때는 당연히 통증을 조절하는 것 위주로 하죠. 그리고 맥켄지 운동이나, 그러니까 신전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추천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그래, 체형 교정해야지. 과전만 됐으니까 체형 교정해야지. 맞죠? 그리고 디스크 압박 안 되게 해야지. 맞죠? 근데 이거를 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체형을 잡는 게 허리를 잡는 거고, 압박력을 줄이는 게 체형을 잡는 거다. 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중력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상적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뭐 이 귀, 어깨, 뭐 어디 이렇게 포인트들을 이렇게 선처럼 딱 따라 지나가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허리 쪽에 압박이 좀 덜하다, 이상적인 상태로 서 있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걸 맞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맞추려고 우리는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참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강화를 시키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 많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시면 호흡을 봐요. 호흡. 그리고 허리를 만져봤을 때 엉덩이와 허리 사이, 여기죠. 여기를 딱 만져봤을 때 서 있는데 곽인장이 돼 있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호흡을 하시는데 호흡이 이런 식으로 어깨가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올라갈 때 허리 쪽에 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러신 분들이면은 사실 호흡 교정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인 가동 범위를 다 측정을 해봐요.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몸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관절 가동범위 보겠죠. 그리고 광배근 가동범위. 광배근도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깨에 문제가 있어도 허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릎, 발목 다 봅니다. 근데 특히 발목을 제일 먼저 측정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부수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픈 사람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왔으면 이런 뭐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면 결국은 호흡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복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복압. 복강내압, 뭐 복압 이런 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시청하실 정도면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 몸에는 숨을 쉬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걸 횡격막이라고 하죠. 횡격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쫙 있고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왜 울퉁불퉁할까요?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 때문에 왼쪽은 조금 낮다, 오른쪽은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얘들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허리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일단 하나 보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숨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넓이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횡격막은 호흡을 들이마실 때 밑으로 슉 내려옵니다. 쫙 내려와요. 그래서 폐용적을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공기가 우리 폐 안으로 싹 들어오고, 폐포랑 뭐 이렇게 다 배우셨죠? 생명과학 시간에 폐포에서 공기순환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배를 누르게 되고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이 뭘 하느냐? 허리를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압력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를 제대로 감싸줄 수가 없고 뒤쪽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육들 중에 우리 몸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도 있어요. 보통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들은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되게 멍청해요. 사실은 풍요롭게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효율성만 따집니다. 그러면 큰 근육부터 쓰려고 해. 항상. 그러면 조그만 근육들은 잘 안 쓰게 되겠지. 큰 근육이 있고 조그만 근육이 있으면 무조건 큰 근육이 좋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큰 근육들은 디테일이 없습니다. 디테일이 없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뼈를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능력이 없어.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능력이 없고 다 같이 움직이게 돼. 그러면 관절이 당연히 압박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근육들을 자극하는데 보통 초점을 맞추는데,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대부분 허리를 고정하고 하는 운동들이에요. 제 기준에서 허리를 고정하지 않고 하는 운동은 다 잘못됐습니다. 또 호흡을 멈추고 하는 운동도 다 잘못됐습니다. 왜냐? 호흡을 해야 횡격막이 작동을 해서 허리를 잡아주는 복강내압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횡격막이 이렇게 있어요. 횡격막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갈 때 요 개념은 사실 제가 만든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주 유명하신 에반 오사르라는 분이 만드신 개념인데 맞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죠.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고 횡격막이랑 이 아래쪽에 이 꼬리뼈입니다. 요렇게 있죠. 이 윗뚜껑 아랫뚜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반 오사르 선생님이 우리 몸을 원통으로 봤어요. 원통. 원통의 윗뚜껑 아랫뚜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는 이제 원통의 기둥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호흡을 하려고 얘가 쑥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 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합니다. 골반 저근이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얘들이 같이 움직여집니다. 숨을 탁 들이쉴 때 얘도 쫙 움직여요. 들이마실 때 얘도 이렇게 쭉 와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들이 왜 같이 움직이냐? 그 이유는 이분이 봤을 때는 이 뒤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 횡격막과 아래에 있는 골반 바닥근을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움직여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척추 재활에서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흡을 편안히 하고 멈추지 않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복식 호흡으로 하라고 큐잉을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호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배 쪽으로 숨을 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흉식 호흡이 전혀 안 되시면은 큐잉을 좀 바꾸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단 소리예요. 어쨌든 호흡 첫 번째, 두 번째는 척추의 정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팔다리 혹은 뭐 다른 척추를 움직여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버드독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해야죠. 허리가 고정이 되어 있고 척추는 예쁘게 되어 있고 호흡을 멈추지 않으면서 사지를 움직인 거죠. 무조건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척추 운동의 기본은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모든 자세는 다 요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허리는 예쁜 자세 해놓고 구부리거나 제끼거나 과하게 제끼지 않는다. 다른 데를 써야 된다.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 근육이 뭐냐? 첫 번째는 횡격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의 핵심 근육이니까. 두 번째는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합니다. 골반 바닥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횡격막과 골반 저근을 이어주는 이 장요근, 외벽을 싸고 있는 다혈근과 복횡근, 이렇게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제가 얘기한 거 절대 아니고요. 이쪽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께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DNS 체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파에서 내세운 것도 동일합니다. 내려가면서 압박을 한다. 얘도 위로 올라오면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육들은 안쪽으로 누르는 힘을 주면서 척추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끝이에요. 저는 이것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장요근이라고 하면은 허리 통증에 관련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고, 대부분 보면 장요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까 허리 아픈 사람들이 이쪽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쪽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보통 얘가 힘이 왜 많이 들어가 있냐면 각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요근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 예쁜 전만 각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장요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장요근 운동들 있죠. 누워서 다리를 올린 다음에 무릎을 살짝 미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쪽을 자극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특히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못하시죠. 안 그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시면은 허리 안 아프신 분들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장요근을 강화를 시켜야 되냐, 이거를 뭐 스트레칭을 시켜야 되냐 말이 많은데, 일단 길이를 확인을 해보고, 길이가 짧으면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 길이가 안 짧으면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복잡하면 뭐 둘 다 하세요 이런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호흡은 편안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안 멈추면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혹시라도 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으쓱거리면서 그러니까 원래 약간 올라가는데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서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이나 어깨가 평상시에 통증이 많다든지 하시면 거울을 보면서 호흡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 이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요게 이제 토마스 테스트라는 건데, 침대 이제 끝에 누워가지고 다리 이렇게 올리고 한 다리 이렇게 내려. 그럼 이쪽에 있는 장요근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쪽 부분에서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는다.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걸려,
뭐 그러면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걸리시는 분들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걸렸다 해도 내가 여기가 좀 유착이 돼가지고 길이 자체가 좀 짧아졌다고 해도 그게 말라 비틀어진 거지 이 부분이 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해 보시고 뭐 이 자세 자체가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시면 되게 좋은 스트레칭들 많죠. 그리고 혹시라도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화 운동 하시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강화 운동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호흡 제어부터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근데 호흡 제어를 한다고 해서 뭐 진짜로 숨 어떻게 쉬세요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호흡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는데 되게 단순하게 그려놨지만 사실 횡격막 그리고 아까 보셨던 장요근, 골반 바닥근 이런 애들은 굉장히 밑에 하층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되게 막 이게 다 자르고 들어가면 자르고 들어가면 자르고 들어가면 있는 근육들인데 그 겉면에 있는 근육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근막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영향을 다 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복부 주변을 좀 많이 이완을 많이 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장요근 자체를 약간 기능 마사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기능 마사지라는 거는 근육을 잡고 이제 늘리는 건데 근육을 잡고 늘리고를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근육 자체의 신호를 자꾸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풀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완이 되기도 하지만 유착됐던 게 풀리면서 이완이 좀 되기도 하지만 근육의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보통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 운동 그리고 장요근 강화 운동을 보통은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 주변을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 주변을 잡을 수 있는 나머지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하체의 가동성 혹은 이제 광배근의 가동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진짜 간단하죠. 허리 주변을 잡고 운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네. 버드독 같은 거 버드독 말씀드렸죠? 허리 고정하고 팔다리 뻗어 이것만 잘 유지하시면 돼요. 비슷한 걸로 사이드 플랭크도 있고 웬만하면 다리 굽히고 하십시오. 다리 뻗고 하면은 딴 데 힘들어 가니까. 데드버거도 있죠. 마찬가지로 허리가 절대 뜨면 안 됩니다. 허리가 완벽하게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시면 엄청 빡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운동을 한 2-3주 정도는 시켜야 돼요. 2-3주 2에서 3주 정도. 스텝 1 호흡 잡는 거. 스텝 2 척추 중립. 뭐 중립도 되고 예쁘게. 이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스텝 3가 좀 긴 거예요. 스텝 3 중립 1, 2 유지하며 운동. 끝이에요. 근데 운동을 처음에는 운동을 할 때 초기는 코어 운동 위주. 코어 운동은 사실 다 코어 운동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에 특화된 운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화된 운동을 먼저 하고 보통 2에서 3주 열심히 했을 때 하면서 신경근 활성화합니다. 신경을 깨우는 거예요. 근육은 단기간에 성장하지 않아요. 근육은 우리가 찢어지고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늘어나는 게 바로 신경. 처음에 아예 못 쓰던 것들을 조금 잘 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2에서 3주 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인 운동을 좀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 사이에도 걷기나 이런 것들 가볍게 하는 거 뭐 당연히 아무 상관없겠죠. 자, 이 이후에는 스쿼시라든지 푸시업 이런 것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맨몸 운동. 맨몸 운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중력을 좀 줄인 상태의 운동이죠. 코어 운동이 지금 보면 다 누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좀 줄인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 그 다음에
내 몸의 중력을 이겨내는 맨몸 운동을 실시를 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웨이트 혹은 더 강도 높은 맨몸 운동. 예를 들면 강도 높은 맨몸 운동은 뭐 엄청 많죠. 푸시업이 제일 일반적이니까 푸시업을 해. 근데 처음에 무릎 대고 이거 맞겠죠? 무릎 대고 그 다음에는 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세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힌두 푸시업도 있고 파이크 푸시업도 있고 그 다음에 팔을 아래쪽으로 팔을 정자세.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당연히 스텝 1, 2, 3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호흡과 그리고 척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맨몸 운동을 하고 더 강도 높은 맨몸 운동 혹은 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인데 생활에서 유지. 환경을 개선하고요. 뭐 일을 너무 많이 하셨으면 일을 조금 줄여 보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올바른 스쿼트를 제대로 배웠다면 스쿼트 자세로 모든 일을 좀 바꿔 주시던지 앉아서 일하시는 사무직이신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잠깐 걸어 주신다든지 하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가 허리 재활입니다. 1, 2, 3만 기억하세요. 1은 호흡이었죠. 호흡 제대로 되고 2. 척추의 각을 중립으로 잘 유지를 하고 3. 1과 2를 잘 지키면서 움직이고 1, 2, 3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제가 하는 것들이고 뭐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너무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